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정책대 준비위원회 정책의제 분과위원장 김병우 국회의원입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책대 준비위원회는 정당 사상 최초로 당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하나의 축제로 일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9월 20일 그 축제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정책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자신감을 표출하고 당원의 손으로 정책을 만들어 입법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기자 여러분께 정책 페스티벌 진행 과정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강원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강원 준비위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두관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기획분과위원장이신 김민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토론분과위원장이신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박강원 준비위원장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광원입니다. 사실 이 정책 페스티벌을 아이디어를 내신 분은 이해찬 대표님이십니다. 올 정초에 정말 집권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정책으로 보여주자 하는 그런 취지를 담아서 정책 전당대회라는 걸 해보면 어떠냐 하고 제안을 하셨는데 약간 전당대회 규모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전당대회는 대의원들만 참석해야 되는 그런 또 한계가 있어서 우리 당원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정책 페스티벌로 바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석이 끝나면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에 할 텐데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미 각 지역위원회에서는 다 이 정책 전당대회에 출품하기 위한 그런 정책 제안들을 다 걸렀고 이미 그리고 각 시 도당에서도 대회를 다 마쳤습니다. 사실상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본 대회에 출품할 그런 의제들을 이제 다 선정을 했는데요. 이 정책 페스티벌이 갖는 의미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이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가장 큰 소재는 정책입니다. 과거 우리는 어떤 정치 공학적인 틀로 정치를 늘 설명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들의 삶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정당이 제시하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 단계로 진입해야 된다. 한국 정치가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저희들이 이 정책 페스티벌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촛불혁명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 역시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내가 주인인 나라,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 이 큰 축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삶을 바꾸라 하는 게 국민들의 명령이자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국민들의 명령을 잘 받들어 나가는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정책으로 보여드리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정책 페스티벌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부위원장님들 또 분과위원장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갖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 국회 안에서 정치권이 비바람이 불어도 농부는 밭을 갈아야 됩니다. 예? 그러죠? 이런 좀 여야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여야가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이런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뚜벅뚜벅 정책을 갖고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간담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이 끝나고요.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점심을 같이 드시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저희 정책대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저희 당의 정책위 의장이신 조정식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정책 페스티벌을 통해서 당원의 정책 제안 및 토론 역량을 강화하고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당원들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페스티벌을 올해 초부터 6개월여 동안 내실 있게 준비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정당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총선 승리의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당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 의제 토론과 제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 의제에 대하여 온라인 찬반 토론 및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책 투표 의제는 총 3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 인하입니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소년 범죄 처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하여 당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 수당입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구직 활동 중인 청년에게 지급하고 있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확대하여 특정 연령의 청년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 수당 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례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정책 의제 투표와 함께 정책 제안도 마련됩니다. 정책 제안 의제는 초중고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방안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획일적인 학교 공간을 개성과 창의성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혁신하여 미래형 인재 육성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과 창의성을 유발하는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서 미래형 인재 육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재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서 지역 차원의 주요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선정되고 있습니다. 지역 당원들이 직접 제시한 현안 가운데 참신하고 시의적절하며 지역의 현안과 관련이 있는 정책 과제들을 도출하고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위원회를 거쳐 총 20여 개의 의제가 선정돼서 9월 20일 본선에서 치열하게 경합할 예정입니다. 중앙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이 중앙배심원단 평가를 통해 우수 정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지역 정책들은 2020년 총선 공약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 페스티벌을 통해서 선정된 주요한 제안들을 보다 가다듬고 개선하여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주요 정책으로
삼고자 합니다. 가깝게는 총선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며 입법 가능한 사안은 법안 발의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열망과 정책 역량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어제 3개, 청소년 범죄 연령 인하, 청년 수당, 그리고 미래형 학교 교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해서 올라오는 상향식 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책대 준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두관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 정책 페스티벌을 통해서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살아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서 우리 당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당 활동 한 20년 하면서 정책 정당, 비전 정당을 참 많이 외치고 또 그런 걸 지향했지만 실제 정책 정당다운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비로소 100년간은 그런 정책 정당으로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살아있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25개 기초자치정부에서 또 참여하는 주요 정책, 또 우리 당의 총선이라든지 또 지방정치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정책 페스티벌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정책이 우리 당의 주요 당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수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실무를 총괄하신 우리 김민기 기획홍보 분과위원장님께서 정책 페스티벌에서 진행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 준비 상황 및 계획 보고를 맡은 기획 홍보분과위원장 김민기입니다.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은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당원 전체가 참여하여 우수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든 정당 사상 최초의 도전입니다. 정책 페스티벌은 국민들께 집권 여당, 정책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당원의 정책 제안이 입법화까지 가는 실질 성과를 거둠으로써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 정책대회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정책 경연대회, 정책 토론회, 정책 전시관, 지방정부 정책 홍보부스, 전현직 대통령 사진전 및 4차 산업 체험 이벤트 등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정책 경연 대회는 253개 지역위원회에서의 토론을 거쳐 17개 시도당에서 출품한 정책을 가지고 본선 경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와일드카드를 포함해서 총 20개의 정책이 권리당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심사단의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상위 랭크된 정책에 대해서는 당대표 포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전체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된 중앙정책의제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당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앙정책의제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16일에서 17일 전체 권리당원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정책 경연 대회와 별도로 페스티벌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양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됩니다. 대표적으로 오전 10시 20분부터 평화가 온다, 경제가 온다라는 주제로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평화경제 대토론회가 진행된 예정이며 여기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 연설을 포함 4분의 광역단체장의 발표와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심도 있는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포용적 복지, 균형 발전 등 당의 이념과 비전을 담은 정책을 주제로 18개 이상의 정책 토론회가 의원회 간 소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실 등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원회 간 2층 중앙 로비에는 평화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포용복지, 국민안전 5가지 테마로 정책 전시관이 설치됩니다. 전시관은 10개의 직사각형 기둥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 기둥에는 테마에 맞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가 게시될 것입니다. 의원회 간 3층 로비에는 당 소속 총 25개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가 설치됩니다. 이곳은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당 소속 단체장들이 당원과 시민 앞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원회 간 1층 로비에는 전현직 대통령들의 남북 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사진전과 포토전이 구성됩니다. 포토전에는 3분 대통령의 등신대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당시 역사적 순간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4차 산업 체험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스타트업 기업 5개를 초청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드론, 자율주행차, AI, AR 등의 기술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험을 통해 재미있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책 페스티벌은 당원에게 정책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당원이 주인인 정당에 한 발 더 다가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9월 20일 페스티벌 당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와 함께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당원과 함께 정책 페스티벌의 성공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정책 페스티벌에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조금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토론분과위원장님이신 서영교 위원장님의 각 지역위원회 시도당별로 한 2주간에 걸쳐서 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 관련된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기획분과의 김민기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만 그럴까요? 각 공간에서 하는 토론회가 평화가 온다, 경제가 온다, 그리고 VR, AI, 수소차, 드론 이런 전시 자체가 저희들에게 새로운 국회에서 보는 새로운 공간일 것 같아서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운영분과위원장입니다. 사실은 정책 전당대회 제안이 있을 때 과연 정책 토론회가 잘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정책하면 정책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정책하면 마치 약간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반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론운영분과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정책 페스티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에서 파견 나가서 토론회를 할 수 있게 지원도 하고 각 지역위원회에서 토론 의제를 중앙과 함께 상의해서 약 8개 분과로 나눠서 토론 의제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에서 대의원들, 당원들에게 토론을 같이 하자고 메시지를 보내고 권유를 하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지역을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은 11개 팀의
토론 분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1개 팀의 토론 분과가 보통 저희들은 당원에 모임을 하면 회사를 갔다 온 저녁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토요일 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해서 한 4시쯤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모두 다 토론에 진지하게 회사에 대한 걱정 아니면 집에 들어가야 될 걱정보다는 토론을 진지하게 하는데요. 그 각 분과가 너무나 재밌게 시간을 두고 열성적으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진정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저희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위원회가 사실은 중앙에서 반반 생각하고 시작한 토론회가 지역에서 하다 보니 너무 재미가 있고 활기차고 내놓는 의제가 아주 기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던 일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 모아진 의견들은 그래서 모든 지역위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낸 의견을 가지고 이제 보드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서 몇 개씩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그 표가 모아짐으로써 제1 주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서울시당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도당에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도당에서 곧 또 모여서 각 지역구별로 내놓은 안들을 모아서 투표하게 되고 이제 시도당에서 딱 한 개씩 모아서 중앙으로 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17개, 그 다음에 와일드 카드로 내놓은 3개, 합쳐서 20개를 가지고 9월 20일 날 배심원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하는 방식은요,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첨단으로 기계를 눌러서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날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어떤 모양으로 배심원들이 투표를 해서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내는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대축제의 장이 될 것이고 배심원단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책을 낸 사람들도 같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과 그리고 당원들이 들끓는 시끌벅적한 전당 페스티벌, 정책 페스티벌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9월 16일, 17일에는 온라인으로 올라온 의제를 이제 전당원 투표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뽑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년 총선과 그리고 실시할 수 있는 법안으로 진행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정책을 제안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도 정책을 온라인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